IAEA가 고리 1호기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발표하자 반핵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직원을 직영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황의 대명사였던 플랜트 업종이 기술 개발과 영역 다각화에 힘입어 울산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의 보류됐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가 오늘부터 열리는 울산시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름 많은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최저 18.7도에 낮 최고 23도에 머물겠으며 내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올 들어 원전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사법 처리됐습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가 배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비리로 퇴출된 직원들이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납품 비리에 전문 브로커까지 포함됐다며 비리로 해임이나 파면된 직원을 고용하는 협력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랍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원전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따내려고 한수원의 퇴직자를 채용해 브로커로 내세우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비리로 퇴출된 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명의 공단 직원이 기소됐는데 배후에는 2001년 비리로 해임된 직원이 브로커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공인 노무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형이 확정되면 그런 제한 조치를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부패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로 퇴직하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금지 기간 2년보다도 훨씬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적용에 앞서 비리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사전 감시 강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한수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비리 예방 시스템 구축은 다른 공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정전사고가 발생한 고리 1호기의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과 반핵단체는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점검단은 지난 2월 정전사고가 발생한 고리 1호기의 운전과 정비 등 4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Equipment and systems are in good material condition, so I didn't refer that there is some perfect maintenance. So I refer what is visible when you see the facility, what is the material condition of the plant.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는 안전문화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주일 만에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IAEA 전문가들께서는 과연 이 고리 1호기에 어떤 짝퉁 부품, 중고 부품들이 부실하게 교체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내셨는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 참여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고리 1호기를 아예 폐쇄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 대표나 국내 원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해서 이 결과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리 1호기는 조건 없이 폐쇄를 주장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고리원전 앞에서는 플랜카드 설치를 놓고 반핵단체 회원들과 경비원들 간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주민들과 반핵단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결과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과 함께 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앞으로 112 신고센터에 허위나 장난 전화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은 물론 경찰 출동경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2 신고센터에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마인데요. 모르는 사람이요. 계속 성추행을 하거든요. 여보세요? 다급하게 끊기는 전화에 즉각 강력팀 형사 등 경찰 20명이 출동해 4시간 동안 긴급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거짓이었습니다. 주거지를 확인해가지고 해보니까 신고자는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경찰관들만 여기에서 그냥 계속 수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동 경비 등을 포함해 경찰이 책정한 금액은 280만 원. 아직 검토 단계지만 배상 청구가 실제로 이뤄지면 울산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그런 신고로 인해서 그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엄정 대처해 나갈. 울산 지역 허위 신고 건수는 하루에만 90여 통, 전체 신고 전화의 10%가 넘습니다.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이 허위 신고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아파트 현관이나 계단에 자전거를 세워두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겠습니다. 아파트를 돌면서 1,400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 12대를 훔친 30대 남자가 붙잡혔는데 번호키에 허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아파트 13층에서 빨간 모자에 가방을 맨 30대 남자가 자전거 한 대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자신의 자전거처럼 보이지만 훔친 자전거입니다. 30살 김모 씨는 남구와 중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한 대 100만 원이 넘는 고급 자전거 12대를 훔쳤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소홀한 아파트 현관이나 계단에 둔 자전거만 노렸습니다. 이번에 도난당한 자전거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번호키를 잠금 장치로 사용했는데요. 대부분 뒤에 한 자리만 바꿔놓았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주 타고 다니까 귀찮으니까 번호키 4개라도 한 자리만 이렇게 딱 바꿔갖고 그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훔친 100만 원짜리 자전거는 인터넷을 통해 20-30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석 달 넘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던 김 씨는 도난당한 자전거를 회사 동료가 타는 것을 본 자전거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판매한 피의자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상습절도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로 2012 붐 조성과 국가대표 축구 후원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i30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21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유로 2012 우승 예상 국가와 본선 16개 참가국 중 5개 국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 선박자재 제조업체인 KCC가 세계 최대 선박 기자재 전시회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KCC는 세계 3대 선박 기자재 전시회인 포시도니아 전시회에서 세계 유수의 선주사들에게 연료 절감형 선박도료와 보온재, 바닥재와 실리콘 등을 선보여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쿨서머 환전 송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이벤트 참여자에게 달러와 엔, 유로화 등의 매매와 송금 때 최고 70%의 수수료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울주군은 유럽에 파견한 시장 개척단이 7천만 달러, 810억 원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울주군 무역사절단은 이번 방문으로 시추 장비와 변압기, 펜스 등 유럽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시작된 최근 몇 년간 플랜트 업종하면 불황의 대명사처럼 들렸는데요. 하지만 출혈 경쟁이 사라지고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거듭날 조짐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연매출 2천억대의 중견 플랜트 업체 일성이 부도 처리됐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었지만 무리하게 저가 수주에 나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뼈아픈 교훈으로
이제 업계에서 출혈 경쟁이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 금액으로 해라 이렇게 한다 못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그렇게 자기들이 하라 그 금액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어요. 현재 세계 플랜터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해마다 10%의 성장세를 보여 3, 4년 뒤면 조선 시장을 능가할 전망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미 제조업체의 20, 30%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조선업체의 플랜터 사업부를 합치면 역내 총생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편중 현상. 세계 플랜터 시장의 3%에 불과한 화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20%를 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울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경우에 저가 수주로 인한 그 수익성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이나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업계에서 해양과 발전 설비 분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플랜터 산업의 전망이 밝고 울산의 경우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춘 만큼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면 플랜터 산업이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성인만입니다.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가 산해하청 근로자의 근무 방식 변경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가 2년 미만 근무한 산해하청 근로자 2,000명을 이달 말까지 계약 해지한 뒤 일부를 인턴 사원으로 재고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8월 2일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산해 하도급 소속의 한시계약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 1,500명을 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는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심의 보류됐던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가 오늘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초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와 초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2시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오는 19일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관련 글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36명의 행정관청 인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들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관어사업 인허가를 받은 300명에 대해 인허가 제한 조치에 나서 99명에게 체납세 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러나 여전히 체납하고 있는 23명은 영업정지, 13명은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